김두관 연봉 낮춰주세요. 이게 일단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또 뭐 김민재 저 그런 얘기를 어디에 나온 거죠?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떤 그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연일 김두관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 26일에는 페이스북에 뭐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 임금 받는 거 불공정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청와대 청원에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김두관 의원의 연봉 본인이 말한 대로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줘라. 의원들이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보좌관분들과 차별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두관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뭐 저 외에도 국회의원 구급 비서 랑 뭐 최저 시급에 맞춰야 된다 등등의 청원들이 여러 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현욱 회장께서는 또 현재 보좌관이시기도 한데 저런 이제 일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런 문제가 나온 거는 예. 인천공사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의 이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가 하는 그런 박탈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주장을 하지만 예. 정규직 처우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추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정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네. 좀 저런 청원을 올리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분노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어떤 그런 글 가지고 패러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뭐 손흥민과 조기축구 회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하다 등등의 패러디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께서 말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논점이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논점은 비정규직이 어떻게 정규직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대신 얼마나 절차가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시험을 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에게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 김두관 의원께서 말을 잘못하신 거죠. 조금 더 배웠다, 필기시험 쳤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걸 이제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예. 모든 차이를 두는 이제 직급 있죠. 차이를 두는 직업들이 네. 차별처럼 느껴지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 자리의 차이, 그다음에 하는 업무 수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이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 김두관 의원이 사실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는 흑수저로 시작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받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두관 의원 하면은 이제 이장 출신 장관, 예. 네. 이장 출신 도지사, 예. 이장 출신 국회의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김두관 의원이 바닥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일 아래 단위서부터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쌓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력과 본인의 발언이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당연히 좀 말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그럼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과 맞서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금도 조 협의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두관 의원에게 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외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와중에 본인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네티즌들께서 화가 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두관 의원의 어떤 가족들에 대한 조사까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취지는 되게 간단해요. 유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유학으로 특혜를 보냐 안 보냐 우리가 지켜보겠다. 네네. 그리고 그걸로
월급이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이제 지위든 그걸로 혜택을 보냐 안 보냐 한번 보겠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김두관 장관의 말실수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예, 예. 어떤 이제 희생당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제 뭐 가족들, 그러니까 자녀의 유학까지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비판선상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지양돼야 될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김두관 의원도 이제 가족 신선 털기는 좀 그만 좀 해달라라고 예. 하면서 화제를 또 삼성 수사, 그다음에 이재용 구속 쪽으로 또 화제를 돌리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 문제가 나왔더니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신살 털기하는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방금 얘기하시는 오늘은 또 이 삼성 문제를 거론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초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는 어쨌든 화제 전환이 최고거든요. 아, 예, 예. 화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어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을 본인이 계속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본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정규직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예, 예. 보호자로서 뭔가 나서고 싶어서 한 말인데 네네. 그게 이제 잘못 표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여기서 일정 정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용 그 삼성 수사 쪽으로 좀 화제를 전환을 해서 예. 본인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 통합당이 삼성 그 수사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신 거죠. 네. 표 배정님,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물론 김두관 의원이 뭐 얘기하려는 취지가 있겠지만,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정규직 전환 논란이 어떻게 좀 삼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직접 연결이 있겠습니까? 아, 이제 그런 물론 건가요? 이제 물타기라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 그 언급해야 되는 사안들, 입장을 밝혀야 되는 사안들이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취지에서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제 청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모두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인국공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지금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큰 방향에서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하지만요. 인건비 부담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보면은 2016년에는 22조 9,502억 원이었던 공공기관 인건비가 2020년 예산에서는 한 30조 정도 넘게 좀 오를 것이다. 특히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늘어나는 인건비 문제 또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공공기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줄어든다더라.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적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적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네, 지금 어쨌든 청년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도 갈등을 상충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국공 사태 좀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되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전환이란 걸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예.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라든지 체계성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공항공사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공공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통해서 재정 악화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정규직 전환 그렇게 되면은 신규 채용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주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해서 김두관 의원 얘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